톨스토이 시리즈 3편. 사람에게는 얼마만큼의 땅이 필요한가? 우리는 왜 항상 조금만 더를 원할까? 오늘은 러시아의 위대한 작가 레프 톨스토이가 남긴 한 편의 짧은 이야기를 함께 나누려 합니다. 제목은 사람에게는 얼마만큼의 땅이 필요한가? 이 질문을 들으니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나에게는 얼마만큼이 필요한가? 우리는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무언가를 원합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오늘은 뭘 해야 하지 하고 생각하죠. 출근길에 옆 차선의 새 차를 보면 저 차 참 좋네 하고 부러워합니다. 동창회에 가면 누구는 더 큰 집에 산다는 얘기를 듣고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우리 애만 좀 더 공부 잘했어도, 남편이 조금만 더 벌었어도, 복권만 당첨됐어도 항상 조금만 더입니다. 조금만 더 있으면 행복할 것 같고 조금만 더 있으면 만족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저도 지난 몇십 년을 돌아보면 늘 그랬던 것 같습니다. 젊었을 때는 결혼만 하면 행복할 거야 했습니다. 결혼하고 나니 아이만 낳으면 했죠. 아이를 낳고 나니 집만 있으면 했습니다. 집을 마련하고 나니 더 넓은 집으로 이사 가면 하고 또 바랐습니다. 그렇게 평생을 살아왔는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언제 만족하며 살았던가? 언제 지금 이 순간에 감사했던가? 오늘 이야기는 100년도 더 전 러시아의 한 농촌 마을에서 시작됩니다. 하지만 그 속에 담긴 진실은 지금 이 순간 이 땅에 사는 우리의 삶과 너무나 똑같습니다. 주인공은 파움이라는 평범한 농부입니다. 그는 성실했고 착했고 열심히 일했습니다. 큰 욕심도 없어 보였죠. 하지만 그의 마음속 깊은 곳에는 한 가지 욕망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땅, 내 땅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 작은 욕망이 그를 어디로 이끌었을까요? 그리고 그 끝에서 파움은 무엇을 발견했을까요? 톨스토이는 이 짧은 이야기 속에 인간의 욕망과 어리석음, 그리고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에 대한 깊은 통찰을 담았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쫓아 살고 있는가? 그것을 얻으면 정말 행복할까? 아니면 또 다른 조금만 더를 외치게 될까? 이 이야기의 끝은 충격적입니다. 하지만 그 충격 속에서 우리는 삶의 진실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자, 이제 준비되셨나요? 파움이라는 한 농부의 이야기 속으로 함께 떠나보시겠습니까? 숨 고르고 마음을 열고 귀 기울여 들어주십시오. 성실하지만 만족하지 못하는 농부. 러시아의 어느 작은 마을. 그곳에 파움이라는 농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파움은 마을에서 손꼽히는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새벽 닭이 울기도 전에 일어나 밭으로 나갔고 해가 완전히 질 때까지 허리 한번 제대로 펴지 못하고 일했습니다. 그에게는 착한 아내가 있었고 건강한 아이들이 있었으며 비록 낡았지만 비를 막아주는 오두막집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손바닥만 하지만 자신의 작은 땅도 있었죠. 겉으로 보기에 파움의 삶은 평온했습니다. 하지만 파움의 마음속은 결코 평온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밤에 잠자리에 들면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이웃집 이반은 나보다 땅이 2배나 넓어. 그래서 밀 수확도 2배고 돈도 2배로 벌지. 나는 왜 이렇게 작은 땅밖에 없을까? 마을 부자 니콜라이는 말이 3마리나 있다던데 나는 늙은 말 1마리뿐이야. 언제쯤 새 말을 살 수 있을까?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파움의 아내 파슈카의 언니가 도시에서 놀러 왔습니다. 언니는 상인의 아내가 되어 비단 옷을 입고 금반지를 끼고 있었습니다. 저녁을 먹으며 언니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시골 생활은 정말 지루하지 않니? 매일 흙장난이나 하고 사람 구경도 못하고 우리는 극장도 가고 맛있는 음식도 먹고 좋은 옷도 입고 사는데 말이야. 파슈카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언니, 도시 생활이 그렇게 좋을까요? 우리는 비록 가난하지만 빚도 없고 누구한테 굽신거릴 일도 없어요. 오히려 언니네는 돈이 많아도 늘 불안해 보이던데요. 장사가 안 되면 어쩌나, 물건값을 못 받으면 어쩌나 하면서요. 그래도 좋은 옷 입고 좋은 음식 먹잖아. 언니, 우리는 그런 게 없어도 평온해요. 땅만 조금 더 있다면 악마도 우리를 건드리지 못할 텐데 말이죠.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던 파음이 대화에 끼어들었습니다. 맞아, 여보. 땅만 충분히 있다면 우리는 누구도 두려워하지 않을 거야. 밭도 넓게 붙이고 소도 많이 키우고 말도 사고. 단 하나, 땅이 부족한 게 문제지. 땅만 있으면 나는 그 누구도 부럽지 않아. 악마조차 말이야. 그 순간이었습니다. 난로 뒤에서 희한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마치 누군가 낄낄거리며 비웃는 듯한 소리였죠. 뭐야? 저 소리? 생쥐겠지 뭐. 가족들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생쥐가 아니었습니다. 난로 뒤에는 악마가 숨어 있었습니다. 악마는 파음의 말을 듣고 심술궂게 웃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좋아. 내가 땅을 원한다면 땅을 주지. 하지만 그 땅으로 너를 완전히 사로잡아 주마. 내가 땅 때문에 파멸하는 꼴을 보는 게 얼마나 재미있을까? 그날 밤 파음은 잠자리에 들었지만 쉽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그는 생각에 잠겼습니다. 내게 땅이 100개샤티나만 있다면 밀도 심고 감자도 심고 목초지도 만들고 소를 10마리쯤 키우고 말도 5마리쯤. 아,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 옆에서 아내가 잠꼬대를 했습니다. 여보, 땅. 파음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아내도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구나. 창밖으로 보름달이 떠올랐습니다. 달빛이 오두막 안을 환하게 비췄지만 파음의 마음은 어둡기만 했습니다. 성실하지만 만족하지 못하는 마음. 충분히 가졌지만 늘 부족하다고 느끼는 마음. 바로 이것이 파음 불행의 씨앗이었습니다. 하지만 파음은 몰랐습니다. 이 작은 불만족이 그를 어디로 이끌지, 그리고 그 길의 끝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지. 우리는 파음을 비웃을 수 있을까요? 하지만 우리 자신도 매일 밤 이런 생각을 하며 잠들지 않습니까? 이것만 있으면, 저것만 생기면, 그러면 행복할 텐데. 파음의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욕심은 채워질까? 파음의 소원은 이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마을에 큰 소식이 돌았습니다. 귀족 부인이 땅을 팔겠다는 것이었죠. 남편이 도박으로 빚을 지는 바람에 급히 헌금이 필요했던 겁니다. 파음은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아내와 의논한 끝에 그동안 모아둔 돈을 모두 끌어모았습니다. 심지어 아들의 결혼 자금까지 털었죠. 그렇게 해서 40대 샤티나의 땅을 샀습니다. 계약서에 도장을 찍던 날 파음의 손은 떨렸습니다. 기쁨 때문이었을까요? 두려움 때문이었을까요? 아마 둘 다였을 겁니다. 여보, 우리 해냈어. 드디어 우리 땅이 생겼다고. 그날 밤 파음은 흥분해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새벽 3시에 일어나 랜턴을 들고 자기 땅을 둘러보러 나갔습니다. 발 아래 흙을 밟을 때마다 가슴이 벅찼습니다. 이 흙이 내 거야. 이 풀이 내 거고 이 나무도 내 거야. 한 움큼 흙을 쥐어 코에 갖다 댔습니다. 흙냄새가 그렇게 좋을 수가 없었습니다. 처음 몇 달은 정말 행복했습니다. 씨를 뿌리고 싹이 돋아나는 것을 보고
이삭이 패는 것을 보고 모든 순간이 감격이었습니다. 자기 땅에서 나온 곡식으로 만든 빵은 꿀보다 달았습니다. 파음, 이제 우리도 떳떳한 농부야. 마을 사람들도 파음을 다르게 대했습니다. 예전에는 저 가난뱅이 파음이라고 했는데 이제는 파음날이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파음의 마음에 다시 불만이 싹트기 시작한 것입니다. 처음에는 작은 불편함이었습니다. 40 데샤티나로는 모자라 밭도 더 붙이고 싶고 목초지도 더 넓혀야 하는데 그러다가 이웃과 비교하기 시작했습니다. 저 페도르는 땅이 150 데샤티나나 돼 나보다 3배나 많아. 그래서 수확도 3배지. 부럽지도 않아? 이반내는 소가 10마리야. 우리는 겨우 5마리인데. 예전에는 땅이 없어서 불만이었는데 이제는 땅이 있어도 불만이었습니다. 아내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여보, 우리 지금 충분히 잘 살고 있잖아요. 빚도 다 갚았고 먹을 것도 넉넉하고 왜 자꾸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요? 당신은 몰라. 남자의 야망이라는 게 있다고. 더 나은 삶을 꿈꾸는 게 뭐가 잘못됐어? 하지만 됐어. 그만해. 파음은 밤마다 계산에 몰두했습니다. 장부를 펴놓고 펜을 굴리며 땅을 더 사려면 얼마가 필요한지 계산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먼 지방에서 온 상인이 파음을 찾아왔습니다. 파음날이 큰돈 벌 기회를 알려드릴까요? 무슨 얘기요? 상인은 주위를 둘러보고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저 멀리 볼가 강변에 가보셨소? 거기 바시키르족이 사는 곳이 있는데 땅이 아주 싸오. 거저나 다름없지. 파음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얼마나 싸다는 거요? 차 한 상자. 디단 몇 필이면 수백 개 샤티나를 살 수 있다오. 땅이 워낙 넓어서 그 사람들은 땅의 가치를 모르거든. 그날부터 파음은 볼가 강변 생각뿐이었습니다. 밥을 먹다가도 일을 하다가도 심지어 기도를 하다가도 볼가 강변의 그 넓은 땅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아내가 다시 말렸습니다. 여보, 우리 지금도 충분해요. 왜 또 더 많은 땅이 필요해요? 멀리 떠나지 말고 여기서 만족하며 살아요. 파음이 화를 냈습니다. 당신은 아무것도 몰라. 기회는 지금뿐이야. 이번에 땅을 사지 않으면 평생 후회할 거라고. 하지만 그 먼 곳까지 가서 그만해. 내가 결정했어. 결국 파음은 가진 것을 모두 팔기 시작했습니다. 소 3마리를 팔았고 예쁜 앞말도 팔았습니다. 아들에게 물려줄 금시계도 팔았습니다. 아내는 울면서 말했습니다. 여보, 정말 가야만 해요? 파음은 아내의 눈을 똑바로 보지 못하고 고개를 돌렸습니다. 걱정 마. 금방 다녀올게. 그리고 엄청난 땅을 가지고 돌아올 거야. 성실했던 농부는 이제 탐욕스러운 사람으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고니는 그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는 단지 더 나은 삶을 추구한다고 생각했으니까요. 욕심은 결코 채워지지 않습니다. 파음은 곧 그 진실을 온몸으로 깨닫게 될 것입니다. 더 넓은 땅, 더 빠른 걸음. 긴 여행 끝에 파음은 볼가 강변에 도착했습니다. 끝없이 펼쳐진 초원, 하늘과 땅이 맞닿은 수평선. 파음은 평생 이렇게 넓은 땅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와, 여기 땅이 이렇게 넓다니. 바시키르족 사람들은 유목민이었습니다. 펠트로 만든 천막에 살며 양을 키우고 나를 타고 초원을 누볐습니다. 그들은 매우 순박했고 손님을 환대했습니다. 족장이 파음을 맞이했습니다. 먼 곳에서 오시느라 수고했소. 어서 들어오시오. 천막 안에서 양젖으로 만든
치즈와 빵을 대접받았습니다. 파움은 조심스럽게 용건을 꺼냈습니다. 땅을 좀 사고 싶은데요. 가격이 어떻게 되는지. 족장이 호탕하게 웃었습니다. 땅이요? 하하, 땅이야. 얼마든지 있소. 저 초원을 보시오. 끝이 어디인지도 모를 정도로 넓지 않소? 그럼 얼마에 파시겠습니까? 족장이 턱을 쓰다듬으며 생각에 잠기더니 말했습니다. 우리의 가격은 특별하오. 하루에 1,000루블이오. 하루요? 무슨 뜻인지 족장이 설명했습니다. 1,000루블을 내면 해가 뜰 때부터 해가 질 때까지 당신이 걸을 수 있는 모든 땅이 당신 것이 되어 걸으면서 땅에 표시를 하고 해가 지기 전에 출발점으로 돌아오면 돼요. 파움이 놀라서 물었습니다. 그럼 제가 걸은 만큼이 모두 제 땅이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렇소. 단 한 가지 조건이 있소. 해가 지기 전에 반드시 출발점으로 돌아와야 하오. 만약 돌아오지 못하면 1,000루블도 날리고 땅도 못 얻는 거요. 파움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엄청난 기회야. 내가 빨리 걷는다면, 아니 뛴다면 수천 데샤티나를 차지할 수 있어. 그날 밤 파움은 천막에서 잠을 청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꿈을 꾸었습니다. 꿈속에서 그는 천막 밖에 누워 있었습니다. 누군가 낄낄거리며 웃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바깥을 보니 족장이 배를 잡고 웃고 있었습니다. 파움이 다가가 보니 그건 족장이 아니었습니다. 땅을 팔았던 귀족 부인이었습니다. 더 가까이 가니 부인도 아니고 상인이었습니다. 그런데 또 모습이 바뀌었습니다. 마지막에 본 것은 발굽이 달린 악마였습니다. 악마는 박장대소하며 웃었고 그 발밑에는 한 사람이 죽어 누워 있었습니다. 자세히 보니 그것은 다름 아닌 파움 자신이었습니다. 아, 파움은 식은땀을 흘리며 깨어났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무슨 꿈이 그래? 불길하게. 하지만 곧 그 꿈은 잊혀졌습니다. 머릿속은 온통 내일 받게 될 땅 생각뿐이었습니다. 적어도 30km는 걸을 수 있을 거야. 그러면 계산해보자. 엄청난 땅이잖아. 다음 날 새벽. 아직 해가 뜨기 전에 파움은 일어났습니다. 바시키르족 사람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그들은 말을 타고 언덕 위로 올라갔고 파움도 따라갔습니다. 언덕 꼭대기에서 족장이 말했습니다. 여기가 출발점이요. 여기서 시작해서 해가 지기 전에 여기로 돌아오면 돼요. 땅에 표시하고 싶으면 걸어가면서 구덩이를 파두시오. 파움은 가져온 돈 1,000루블을 족장에게 건넸습니다. 족장은 그것을 받아 옆에 놓았습니다. 자, 그럼 준비하시오. 해가 뜨면 시작이오. 파움은 외투를 벗었습니다. 신발끈을 단단히 묶었습니다. 빵과 물병을 챙겼습니다. 삽을 손에 들었습니다. 동쪽 하늘이 붉게 물들기 시작했습니다. 파움의 숨소리가 거칠어졌습니다. 긴장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태양이 수평선 위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족장이 외쳤습니다. 시작이요. 파움은 걷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천천히 침착하게 걸었습니다. 풀이 부드러웠고 길이 평평했습니다. 좋아. 이 속도로 가면 충분해. 천천히, 침착하게. 하지만 100m쯤 걸었을 때 문득 생각이 들었습니다. 잠깐, 너무 천천히 가는 거 아냐? 이러다가 얼마 못 가겠는데? 파움은 속도를 높였습니다. 500m를 걸었습니다. 땀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외투가 무거워서 벗어던졌습니다. 그래, 이 정도면 괜찮아. 하지만 저 멀리 계곡이 보였습니다. 물이 흐르는 계곡이었습니다. 저기까지 가면 목초지로 좋겠는데 조금만 더 가볼까? 파움은 원래 계획을 바꿔 계곡 쪽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그리고 또 생각했습니다. 저 언덕 너머에는 더 좋은 땅이 있을 거야. 시간은 빠르게 흘러갔습니다.
해는 점점 높이 떠올랐습니다. 파음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조금만 더, 조금만 더. 하지만 조금은 끝이 없었습니다. 마지막 거래. 정오가 되었을 때 파음은 문득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출발점이 아득히 멀리 보였습니다. 바시키르족 사람들이 언덕 위에 점처럼 작게 보였습니다. 세상에, 내가 이렇게 멀리 왔어? 파음은 잠시 멈춰 섰습니다. 목이 말랐습니다. 물통을 들어 물을 마셨습니다. 물이 순식간에 목구멍으로 넘어갔습니다. 이만하면 됐어. 이제 돌아가야지. 하지만 고개를 들어 사방을 둘러보니 아쉬움이 밀려왔습니다. 저기 강가의 땅은 얼마나 비옥해 보이는지, 저기 평야는 또 얼마나 넓은지, 조금만 더 강가까지만 가보자. 그러면 정말 완벽한 땅을 얻는 거야. 파음은 강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강가에 도착했을 때 해는 이미 서쪽으로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괜찮아. 아직 시간 많아. 그런데 강 건너편을 보니 더욱 넓은 평야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저기까지만. 파음의 발걸음은 점점 빨라졌습니다. 이제는 걷는 것이 아니라 빠르게 뛰다시피 했습니다. 신발이 무거웠습니다. 벗어던졌습니다. 물통이 무거웠습니다. 버렸습니다. 빵도 버렸습니다. 모자도 벗어던졌습니다. 오직 땅에 표시하기 위한 삽만 들고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해가 점점 낮아졌습니다. 파음은 그제야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출발점까지 돌아가려면 세상에 얼마나 먼 거리야. 공포가 밀려왔습니다. 늦으면 모든 걸 잃어. 1000루블도, 땅도, 모든 게 사라져. 파음은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가슴이 터질 듯 뛰었습니다. 숨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조금만 더. 입술은 바짝 말라 갈라졌습니다. 심장은 광적으로 요동쳤습니다. 옷은 땀으로 흠뻑 젖었습니다. 죽어도 도착해야 해. 저 멀리 언덕이 보였습니다. 바시키르족 사람들이 손을 흔들며 응원하고 있었습니다. 파음, 힘내시오. 조금만 더. 하지만 너무 멀었습니다. 너무나 멀었습니다. 파음은 온몸의 힘을 쥐어짜냈습니다. 가슴의 통증도 잊었습니다. 다리의 고통도 잊었습니다. 숨이 막혀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태양이 이제 막 지평선에 닿으려 했습니다. 안 돼. 파음은 비틀거리면서도 달렸습니다. 한 발, 또 한 발. 심장이 이제 터질 것 같았습니다. 언덕 아래에 도착했습니다. 위에서 족장이 소리쳤습니다. 파음, 거의 다 왔소. 힘내시오. 파음은 언덕을 기어올랐습니다. 손으로 땅을 긁으며 무릎으로 기며 올라갔습니다. 출발점에 놓아둔 자신의 모자가 보였습니다. 족장이 그 옆에 앉아 웃고 있었습니다. 해가 이제 반쯤 지평선 밑으로 사라졌습니다. 거의 다. 파음은 마지막 남은 힘을 다해 모자를 향해 손을 뻗었습니다. 손끝이 모자에 닿았습니다. 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컥. 파음의 입에서 피가 터져 나왔습니다. 그는 그대로 앞으로 고꾸라졌습니다. 족장이 급히 달려와 파음을 일으키려 했습니다. 파음. 하지만 파음은 이미 죽어 있었습니다. 눈은 크게 뜨여 있었지만 아무것도 보지 못했습니다. 입은 벌어져 있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바시키르족 사람들이 모여들어 혀를 찼습니다. 아이고, 안타깝게 욕심이 과했어. 파음의 하인이 울며 달려왔습니다. 주인님. 하지만 아무 소용없었습니다. 파음은 죽었습니다. 하인은 삽을 들고 그 자리에 무덤을 팠습니다. 머리에서 발끝까지 정확히 6척.
그것이 파움에게 필요했던 땅의 전부였습니다. 쓰러진 인간. 초원에 바람이 불었습니다. 파움의 무덤 위로 풀이 흔들렸습니다. 하루 종일 그가 달렸던 넓은 땅, 그가 표시해 두었던 모든 땅, 그것들은 이제 아무 의미가 없었습니다. 파움이 차지한 것은 광활한 초원이 아니었습니다. 수천 데샤티나의 비옥한 농지도 아니었습니다. 겨우 6척, 한 사람이 누울 수 있는 공간,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바시키르족 사람들은 조용히 무덤 주위에 섰습니다. 그들은 슬픔보다는 놀라움과 안타까움이 섞인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족장이 중얼거렸습니다. 이 사람은 충분히 가졌는데 왜 만족하지 못했을까? 젊은 바시키르족 청년이 물었습니다. 족장님, 저 사람은 왜 그렇게 많은 땅을 원했을까요? 우리는 이 넓은 초원에 살면서도 땅이 우리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데요. 족장이 대답했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와 저들의 차이지. 우리는 땅을 빌려 쓰는 것이라고 생각하네. 하지만 저들은 땅을 소유하려 하지. 소유하려는 순간 욕심이 생기고 욕심은 끝이 없어. 파움의 하인은 주인의 무덤 앞에 무릎을 꿇고 울었습니다. 주인님, 왜 그러셨어요? 우리 이미 충분히 가지고 있었잖아요. 하인은 기억했습니다. 작지만 따뜻했던 오두막집, 건강했던 주인님, 웃음 많았던 안주인, 사랑스러운 아이들, 그들에게는 이미 충분한 게 있었습니다. 하지만 주인님은 그것으로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항상 더 많은 것을 원했습니다. 처음에 작은 땅을 샀을 때는 그렇게 기뻐하시더니 금방 또 더 큰 땅을 원하셨습니다. 40대 샤티나를 샀을 때도 잠깐뿐이었습니다. 곧 100개 샤티나를 꿈꾸셨습니다. 그리고 이곳까지 오셨습니다. 수천 대샤티나를 얻으려다가 결국 6척의 땅을 얻으셨습니다. 저 멀리 볼가 강이 유유히 흘렀습니다. 해는 졌다가 다시 떠오를 것입니다. 초원의 풀은 바람에 흔들리고 양들은 풀을 뜯을 것입니다. 세상은 변함없이 돌아갑니다. 하지만 파움은 더 이상 그 세상을 볼 수 없습니다. 그는 평생 땅을 원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땅을 얻었습니다. 영원히 떠날 수 없는 땅을. 아이러니하게도 그가 진정으로 필요했던 것은 결국 6척의 땅뿐이었습니다. 하인은 주인님의 물건들을 챙겼습니다. 삽, 빈 물통, 찢어진 옷,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인님이 손에 쥐고 죽었던 흙 한 줌. 주인님은 죽는 순간까지도 땅을 놓지 않으셨습니다. 하인은 그 흙을 무덤 위에 뿌렸습니다. 주인님, 이제 쉬세요. 저녁 해가 무덤을 붉게 물들였습니다. 파움의 이야기가 끝났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파움을 보며 무엇을 느낍니까?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비웃을 수 있을까요? 하지만 우리 자신은 어떻습니까? 우리도 매일 조금만 더를 외치며 살아가지 않습니까? 건강을 잃어가면서도, 가족과의 시간을 놓치면서도, 지금 이 순간의 행복을 미루면서 말입니다. 파움이 죽은 것은 육체적 과로 때문만이 아닙니다. 그의 마음이 먼저 죽어 있었습니다. 만족을 모르는 마음, 끝없이 비교하는 마음, 충분함을 느끼지 못하는 마음, 그 마음이 결국 그의 몸까지 죽음으로 몰고 간 것입니다. 6척의 땅, 그것은 단순히 무덤의 크기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결국 필요로 하는 것이 얼마나 작은지를 보여주는 상징입니다. 톨스토이의 질문. 레프 톨스토이는 왜 이런 이야기를 썼을까요? 그는 단순히 탐욕스러운 농부의 비극을 들려주려 한 것이 아닙니다. 이 짧은 이야기 속에 인간 존재의 근본적인 질문을 담았습니다. 사람에게는 얼마만큼의 땅이 필요한가? 이 질문은 땅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돈에 관한 것도,
재산에 관한 것도 아닙니다. 이것은 인간의 욕망에 관한 질문입니다. 만족에 관한 질문입니다. 행복에 관한 질문입니다. 톨스토이는 러시아 귀족 가문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마어마한 재산을 물려받았고 넓은 영지를 소유했습니다. 젊은 시절 그는 사치스러운 생활을 했습니다. 도박에 빠졌고 방탕한 생활에 허덕였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그는 깊은 회의에 빠졌습니다. 이 모든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나는 왜 사는가? 진정한 행복은 무엇인가? 말년의 톨스토이는 놀라운 결정을 내렸습니다. 재산을 포기했습니다. 화려한 옷을 벗고 농민복을 입었습니다. 거대한 저택에서 나와 소박한 오두막에서 살았습니다. 직접 밭을 갈고 나무를 베고 빵을 구웠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미쳤다고 했습니다. 백장님이 왜 저렇게 사시나? 귀족이 농사를 짓다니. 하지만 톨스토이는 그때 진정한 평화를 느꼈다고 합니다. 그는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가진 것에 많고 적음에 있지 않다는 것을. 파음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부족해서 괴로웠던 것이 아닙니다. 욕망 때문에 괴로웠습니다. 그에게는 이미 충분한 땅이 있었습니다. 작지만 자기 땅이 있었고 건강한 몸이 있었고 사랑하는 가족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것을 충분하다고 느끼지 못했습니다. 항상 남과 비교했습니다. 항상 더 많은 것을 원했습니다. 문제는 가난이 아니었습니다. 문제는 만족하지 못하는 마음이었습니다. 톨스토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이 필요로 하는 것은 매우 적다. 하지만 사람이 원하는 것은 끝이 없다. 이 말을 곱씹어 보십시오.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따뜻한 잠자리, 배부른 식사, 건강한 몸, 사랑하는 사람들. 이것이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우리는 더 많은 것을 원합니다. 더 큰 집, 더 좋은 차, 더 비싼 옷, 더 많은 돈. 왜일까요? 진짜 필요해서일까요? 아니면 남들이 가졌기 때문에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일까요? 우리 시대는 파음의 시대보다 훨씬 더 심각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광고에 노출됩니다. SNS에서 다른 사람들의 화려한 삶을 봅니다. 비교하고 부러워하고 불만족스러워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열심히 일합니다. 더 많이 벌려고 애씁니다. 더 높은 곳에 오르려고 분투합니다. 밤늦게까지 일하고 주말도 반납하고 건강을 해치면서까지 일합니다. 왜일까요? 진정한 행복을 위해서일까요? 아니면 끝없는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일까요? 파음처럼 우리도 달립니다. 숨이 차도록, 가슴이 터질 듯해도 달립니다. 그리고 어느 날 문득 깨닫습니다. 정작 중요한 것들을 놓쳤다는 것을. 건강을 잃었습니다. 가족과의 시간을 잃었습니다. 친구들을 잃었습니다. 평온한 마음을 잃었습니다. 오늘의 행복을 잃었습니다. 톨스토이가 던지는 질문은 이것입니다. 당신은 무엇을 위해 살고 있습니까? 당신이 정말로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얻기 위해 당신은 무엇을 잃고 있습니까? 이 질문들에 정직하게 답해 보십시오. 어쩌면 답을 하다가 놀랄지도 모릅니다. 내가 쫓고 있는 것이 정말로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을. 당신에게 충분함은 어디까지인가? 파음의 이야기를 마치며 우리는 각자에게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나에게 충분함은 어디까지인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사람마다 다를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괜찮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작은 원룸이 충분할 것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넓은 집이 필요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답이 무엇이냐가 아니라 그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는 것입니다.
지금 잠시 시간을 내어 우리가 가진 것을 돌아봅시다. 오늘 아침 눈을 떴습니까? 그것만으로도 감사한 일입니다. 세상에는 오늘 눈을 뜨지 못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가족이 있습니까? 그들과 나눌 수 있는 시간이 있습니까?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아십니까? 친구가 있습니까? 전화 한 통이면 만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아십니까? 따뜻한 밥 한 끼를 먹을 수 있습니까? 잠잘 곳이 있습니까? 입을 옷이 있습니까? 이 모든 것이 당연한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에는 이것조차 갖지 못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파음은 자신이 가진 것의 소중함을 몰랐습니다. 그는 항상 없는 것만 보았습니다. 40대 샤티나의 땅이 있을 때는 100대 샤티나를 원했습니다. 100대 샤티나를 얻었다면 1000대 샤티나를 원했을 것입니다. 욕망은 끝이 없습니다. 하지만 생명은 유한합니다. 시간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짧은 시간을 어떻게 쓸 것인가? 끊임없이 더 많은 것을 쫓으며 불안하게 살 것인가? 아니면 지금 가진 것에 감사하며 평온하게 살 것인가? 톨스토이는 말합니다. 진정한 부자는 많이 가진 사람이 아니라 적은 것으로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이 지금 가진 것 중에서 정말로 필요한 것은 얼마나 됩니까? 옷장에 가득한 옷 중에서 실제로 입는 옷은 몇 벌입니까? 신발장에 있는 신발 중에서 신는 신발은 몇 켤레입니까? 우리는 이미 충분히 가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것을 충분하다고 느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집에 돌아가시거든 잠시 시간을 내어 생각해 보십시오. 나에게 정말로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나는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가? 지금 내가 쫓고 있는 것이 정말로 가치 있는 것인가? 그것을 얻기 위해 나는 무엇을 희생하고 있는가? 파음은 수천 대샤티나의 땅을 쫓다가 6척의 땅에 묻혔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쫓고 있으며 결국 무엇을 얻게 될까요? 진정한 행복은 더 많이 가지는 것이 아니라 지금 가진 것으로 만족하는 마음에서 옵니다. 사람에게 필요한 땅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람이 원하는 땅은 끝이 없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오늘 하루 여러분이 가진 것에 감사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옆에 있는 사람을 한 번 더 안아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느끼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톨스토이의 사람에게는 얼마만큼의 땅이 필요한가였습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의 작은 울림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